인천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쟁점을 풀어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형구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의 8번째 시간, 오늘도 인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지역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의 8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시사진단 이슈터치 시작합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8번째 시간은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인천일보 김칭우 논설실장, SK브로드밴드 김지영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경찰청 건너편에는 예전 백화점 부지가 있습니다. 해당 건물과 부지를 소유한 사업자는 지난해 10월 인천시에 사전 협상 제도 대상자 모집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초고층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제도 첫 사업 대상지로 이곳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이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상복합 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개발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포인트부터 짚어봅니다. 오늘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이슈 포인트, 김정 기자님이 준비하셨는데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이슈 포인트의 키워드는 구월동 옛 백화점 부지입니다.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는 과거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있던 곳인데요. 남동대로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예술회관역 등 주요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향후 2030년 GTX가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월 백화점이 인천터미널 쪽으로 옮겨가면서 3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의 주축이던 백화점이 문을 닫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역 상권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건데요. 당초 구 백화점 부지를 인수한 사업자 측은 지난 2019년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대형 쇼핑몰 개장을 위해서 대수선 공사를 진행했는데 하지만 입점을 계획했던 대형 영화관이 코로나19 사태로 입점을 취소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구월동 옛 백화점 건물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을 짓기로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치우 실장님, 먼저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부지 건설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이고요. 공공기여 사전협상 제도 대상자로 바꾸고 싶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여 사전협상 제도는 장기간 방치, 미개발되어 있던 지역이거나 아니면 지금은 유유토지이거나 경기 침체 등 여건 변화로 복합 개발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검토 중인 사업지는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옛 롯데백화점 부지고요. 본래 15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을 오피스타일 3개 동해서 42층, 43층짜리 주거를 전용으로 하고 있는 주상복합시설 4개 동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히는 42층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인데 이 사업은 인천시가 진행하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로 추진 중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 기자님, 먼저 이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공공기여 사전협상 제도는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개발되지 않아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또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유휴 토지 등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공기여 사전협상 제도의 대상은 역세권이나 유휴토지, 또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 5,000제곱미터 이상 부지에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또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인천시에서 공공기여시설 설치 규모를 안내받고 또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민간개발 사업자와 공공기관이 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 시설과 개발 계획 등을 논의하고 또 협상이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천시는 기존 대비 증가하는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토지 가치를 공공기여 비율로 제시했는데 이 사업의 장점은 민간 개발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이번 사업은 인천시의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1호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자 층은 이번 개발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구월동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 그리고 도로 확장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유휴 토지에 대해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에 개발로 인한 이익을 일부를 공공에 환원할 수 있게 사전 협의하는 제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층 주상복합 건립이 추진되면서 해당 부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인천경찰청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성철 처장님, 이 반대 의견을 내는 이유 무엇일까요? 예, 우선 이번 사업이 기존에 이제 15층 규모였다가 42층까지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안전한 헬기의 이착륙을 위해 고도 제한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고층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경찰청은 테러 방지법상 국내 일반 테러 사건의 주무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중요 시설인데다가 인천이 또 대북의 접경 지역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헬기의 운영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층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뭐 최근에 이제 인천시가 서울지방항공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인 경찰청은 고도 제한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가 본데 지금 항공안전법의 특례 규정에 따라서 보면은 국토부에서 경찰청과 같은 곳은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목록에 없어서 그럴 뿐이다.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항공안전법상 제3조를 보면 세관 업무 또는 경찰 업무의 경우에는 항공기와 또 이와 관련된 항공 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교통 정체로 인한 긴급 출동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민원이 급증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세 차례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교통 서비스 수준이 악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양측의 분석 결과가 다르니까 좀 전문가에 의한 재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경찰청은 경찰 작전상 중요 시설로서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상 보면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종 수사나 보안 사항과 관련해서 이게 유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경찰청 본관 옆에 별관 수사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건물 들어서려고 하는 예정 부지하고 46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바로 근거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분들의 촬영을 통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들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3월 28일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사실 경찰청이라는 게 거기에 그 주위에 고층 건물이 들어오면 인권 침해의 소지도 많죠. 출동 시간 뭐 이런 것들 보안 유지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경찰청에서는 고동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그 바람에 대한 비료 문제를 또 들고 나왔어요. 그럼 사실은 닥터기는 더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에만 101층, 150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도심에도 101층, 150층 올리고 싶은 욕망들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서 다 고층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 요구나 욕구가 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를 바라봤을 때 마찬가지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경찰청이 여기에 존치하고 있으면은 그 문제들은 계속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경찰청을 이전하는 문제들도 고민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충규 실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네, 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 과정은 의견을 일정하게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시민들의 의견이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런 의견들을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봐라라는 취지로 했고요. 그 모니터에서 보신 것처럼 다소 간에 개발을 했으면 하는 취지의 의원들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찰청을 인천경찰청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정청사에 헬기가 뜬 게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롯데백화점 폐점 직전인 4, 5년 전에도 이곳의 교통은 원활을 했는데 550세대 가량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해서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뭐 다소간의 개발을 추진하려는 목소리가 좀 강했다라고 했고요.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인근에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출동 시간 그리고 보안 업무, 인권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을 나섰던 정동석 도시계획국장은 이런 얘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요. 그 43층에서 42층으로 기존 안보다 17m 정도 낮은 안을 제시를 했고요. 건폐율도 70%에서 60% 이하로 하는 등 일부 얘기를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검교위에서는 인천경찰청과의 협의를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해당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네, 경찰청의 고층 주상복합 건립 반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당 사업의 사전 협상 제안자는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정 기자님, 인근의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사업 제안자인 엘리오스 9월 측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약 100여 명 가까운 주민들이 참석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폐점한 이후에 침체된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하루라도 빨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530명의 의견이 있었고 그중에서 516명이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구월동 인근 주민들은 롯데백화점이 이전한 이후에 공실 문제 등 상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11일에는 이 구월동 상인연합회에서도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성명문에서 송도만 발전하고 구도심은 발전할 수 없는 거냐. 지금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상권 발전을 원하고 있고 또 시의회도 찬성을 가결했는데 인천경찰청의 반대로 이 구도심이 발전할 수 없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상인연합회의 성명으로 봤을 때는 인근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경우 고층 주상복합 건립에 찬성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침체된 상권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 김소은 차장님, 실제로 원도심 지역 경제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에 인천시 산하의 인천연구원이라고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GTX-B 역세권과 관련해서 경제산업 활동의 변화 가능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GTX-B 같은 경우에는 인천 구간의 경우에 부평하고 그다음에 인천시청역 그리고 이제 송도에 인천역 이렇게 세 군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은 인천시청역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진단하기에도 도소매업의 특화도가 높고 그다음에 소비 활동도 매우 활성화된 인천에서는 가장 큰 사업 지역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 이제 백화점 등 앵커형 쇼핑 시설들이 입지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이제 유지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공연장이나 영화관 등 이런 이제 직계 효과도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청역 역세권의 서비스 경쟁력은 객관적으로 어떠냐라고 하는 이제 분석을 했는데 GTX-B 개통 이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경쟁력이 유지될 거냐 그리고 확산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망을 어둡게 봤습니다. 현재 상권의 노후화 경향이 상당히 체감할 정도로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GTX-B가 이제 개통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라든지 부평을 통한 서울로 오히려 거꾸로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청역 주변으로는 오히려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평가 속에서 인근의 상권이 오히려 쇠퇴할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도화 작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쇠퇴하고 있는 상권이 GTX가 이제 개통되면 서울까지 한 20분 정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서울로 많이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갈등에 해당 건물 부지 소유주인 사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권익위가 인천경찰청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 김정 기자님, 해당 사업 내용은 민원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네, 경찰청과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14일 개발 사업자인 엘리오스 측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업자 측은 이번 사업에 반대하는 인천경찰청의 논리가 비약하고 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경찰청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 입장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재 해당 문제를 조사할 조사관을 배정을 했는데요. 최근 인천시와 경찰청 그리고 사업자 측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향후 이 권익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권익위 조사 결과가 아마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칭우 실장님, 갈등 해결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갈등 해결 방법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당 사업지인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2019년도 최초 감정가가 2,290억 정도 됐고요. 여러 차례 유찰이 되면서 절반 수준인 1,150억 원에 낙찰이 됐던 사업 부지입니다. 원래 15층으로 높이가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소유주였던 롯데쇼핑도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팔았던 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행정명령으로 백화점 및 쇼핑몰 용도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인근에 있는 그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을 롯데백화점이 인수를 했고요. 구월동 농산물 부지에 대해서 대략 한 2,900세대 정도의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인천점 옛날 그리고 롯데백화점 인천점 해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금도 많이 20, 30대 분들이 저녁에 많이 활용을 하시는 지역인데요. 이 백화점이 들어설 때도 교통영향 평가를 할 때 개별적으로 다 교통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도 롯데백화점 인천점 관련돼서 교통이 늘었네 적었네를 개별적으로 하는데요. 이쪽에 한 2,9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이쪽에 한 550세대 정도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하면 이 지역 전반에 대해서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짜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550세대만 놓고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신세계 백화점 주변에 농산물 지역도 일정하게 2,9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서니까요. 종합적으로 일정하게 좀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천시 조례로 제정된 공론화위원회에서 보다 깊이 있는 수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고요. 지방선거가 아직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좀 더 속도감 있게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짜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보다 깊은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실장님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서 수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김지영 기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인천시 또 인천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좀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 경찰청만 반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장기화되다 보면 지역 내 갈등이 좀 커질 수 있고 양측이 갈등 해결을 위한 좀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경찰이라는 기관이 또 시민들의 신뢰가 중요한 기관인 만큼 충분한 대화와 이 공론화 과정 또 필요하면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성숙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사업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인천시 공공기업 사전협상제도의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통해서 지역 내 공공기업 사전협상제도가 잘 뿌리 내릴 수 있으려면 이번 갈등이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원 사무처장님, 그 구월동 백화점 부지 개발에 대한 의견과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천연구원의 인천 지역 GTX-B 역세권 그 경제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는 사실상 방향 제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인천시청역 인근에 주거단지와 연계된 새로운 서비스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가와 관련된 체험형 요소가 투입해서 기존의 이제 쇼핑 위주의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가와 관련된 체험형 요소가 투입된 그러한 다변화 작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는 다시 얘기하면은요. 구월동 그 백화점 부지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시청역 인근서부터 아까 김충우 논설실장이 얘기했던 록봉기 얘기까지 나왔던 농산물 도매시장 이 전체 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상권 활성화 계획 그리고 도시재생 계획을 종합적으로 짜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되고요. 한 부지를 타깃으로 한 개발 계획보다는 이것이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종합적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광범위한 시각에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인천시의 계획 하에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20년 10월 7일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전단 조직이 만들어지고 최근에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불과 2년이 안 걸렸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러한 특혜 소지가 있는 용도 변경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맥락에서도 너무 속도가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경찰청 옆 주상복합 개발 갈등과 앞으로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인천시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의 1호 사업인 구월동 옛 백화점 부지 개발. 제도 도입 취지와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보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논의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나아가서 구도심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또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사단 이슈터치 김송원 사무처장님, 김칭우 논설실장님, 김지영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단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인천 지역의 이슈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